그거는 1조짜리 질문이에요. 1조 달러짜리 질문. 기업의 국적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다국적 기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다국적 기업이라는 단어는 한 기업의 국적이 여러 군데 있다 그런 뜻인데, 영어로는 Multinational Enterprise가 이제 다국적 기업인데, 뭐 얼른 생각하면은 뭐 코카콜라, 스타벅스, 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예, 지금 사실 세계는 이런 식으로 거의 전 세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뭐 수천 개의 회사들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국가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nation state라고 그러는데요. nation state라는 말은 우리말로 구태여 옮기자면 민족 국가입니다. 민족 국가. 이 nation state라는 것은 주권을 가진 건데, 이 주권이라는 것은 자기 영토, 국민, 기업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가진 그러한 실체로서 모두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국가라는 개념, 주권이라는 개념은 언제 나왔냐? 서양에서는 그거를 웨스트팔리안 조약이라는 조약에서 나왔다고 봐요. 중세에는 종교가 중요했거든요. 특히 유럽에서는 종교와 국가를 분리한 개념이 웨스트팔리안 조약이에요. 종교적인 갈등과는 별도로 국가는 종교와 독립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각 국가는 배타적인 지배권을 갖는다. 그리고 평화를 유지한다. 뭐 이런 현재 우리 사회의 세계의 기본 질서가 되는 국가 중심의 세계 질서의 형성은 아까 말했듯이 17세기 중반에 웨스트팔리안 쪽에서도 나왔다. 뭐 국가 자체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세냐 기업이 세냐 뭐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겠을 텐데,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국가가 세지, 기업이라는 것은 국가에 속한 건데 무슨 기업이 국가와 맞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1972년에 레이먼드 버논이라고 당시 하버드대 교수가 Sovereignty at Bay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궁지에 몰린 주권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1972년이 재밌는 건데요.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제1차 오일 쇼크가 난 게 1973년인데 그 전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피크에 달했을 때가 1972년이었고, 버논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힘, 특히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힘이 세계의 힘을 뻗친 상태를 설명하려고 그 책을 쓴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1970년대 초 또 1960년대는 미국이 아마 세계 전체 생산의 한 40%를 차지하던 아주 미국이 엄청나게 막강하던 시기였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소련 공산불락은 별도로 따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제 관계가 없었고요. 말하자면 공산권과 자유민주주의권은 교류가 없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서방 측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미국이 주도해서 세계 질서를 만들던 시기였고요. 아직은 유럽이나 서유럽이나 일본은 아직 제대로 경제가 발전되지 못하는, 아직도 2차 대전에서 회복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60년부터 한 72년까지 12년은 미국 주도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던, 적어도 자유진영을 주도하던 그런 시기였고, 그런 시기에는 엄청나게 기업들이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였다. 그런 점에서 궁지에 몰린 주권이라는 그런 용어도 나왔던 시기였지만, 그 시기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던 거죠. 1973년에 전쟁이 있었고요. 욤키프르워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의 전쟁이 있었고, 기름값을 배럴당 3불에서 12불로 4배 올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12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지금 배럴당 80불에서 320불로 올린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고, 그것과 동시에 그 당시만 해도 소위 세븐 시스터스라 그래가지고 석유 회사들이 세계 정유를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산유국들이 석유, 원유는 국가의 자산이지 기업의 게 아니다 그러고 국유화를 선언합니다. 물론 돈을 일부 주고 이제 사는 거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73년부터 우리가 자원민족주의가 대두했다고 보는 건데, 자원민족주의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국가들이 힘을 발휘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73년부터 80년대 말까지 한 15년 정도는 다시 국가들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자원민족주의가 대두했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외국 기업을 쫓아냈어요. 또는 환영하지 않았어요. 특히 당시에 많은 중남미 국가들은 그전에는 미국 다국적 기업에 종속돼 있었거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는 종속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 단어가 없어졌는데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의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한테 종속돼 있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유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중요한 동, 카파라든가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많은 천연 자원, 광물을 미국 기업들이 다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제히 일어나 가지고 주권을 찾은 거죠. 어떻게 보면 경제의 주권을 다시 찾는 그런 시기가 1973년부터 80년대 말까지 한 15년 정도 지속됐다고 보겠는데 그동안 전 세계의 한 반 정도의 국가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국적 기업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모든 국가가 예를 들면 인도 같은 나라는 91년 전에는 외국인 투자한테 50% 이상을 주질 않았어요.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도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91년에 대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공산권, 소위 소련이 붕괴했죠. 소련이 91년에 해체됐어요.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와해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세계를 지배하게 됐죠. 그러면서 15년 동안 지속되었던 민족주의가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업들이 자유를 만끽하기 시작했고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다국적 기업을 환영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는 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리게 됐고 그게 바로 이제 신자유주의의 큰 물결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소위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의 제2의 전성시대가 시작됐죠. 91년부터 한 2010년까지를 글로벌화의 아주 극성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글로벌화라는 것은 19세기에도 있었어요. 19세기 한 1880년부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3년까지 한 30년 정도를 제1차 글로벌화 시기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영국이 주도해가지고 세계에 질서를 만들던 시대였고 20세기의 글로벌화 시기 아까 얘기한 1960년부터 72년 그 다음에 90년부터 2010년 이때는 미국이 주도한 세계 질서였고 특히 소련이 붕괴돼서 전 세계가 미국 단일 패권 국가의 영향하에 놓이게 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은 역사적으로 글로벌화의 극성시기다. 국경이 정말 낮아지는 시기였다. 진짜로 주권이 궁지에 몰렸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글로벌화가 꽃피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시 또 새로운 또 파도가 몰려와서 20세기의 두 번째 글로벌화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엄청난 드라마입니다, 이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화는 꼭 화폐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글로벌화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경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국경이 낮아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5가지 흐름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줄어드는 거예요. 5가지 흐름이 뭐냐? 상품, 서비스, 사람, 아이디어, 돈. 이렇게 5가지 흐름이 있어요. 세계적으로는 상품, 서비스, 돈, 사람,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왕래하면 기업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컨비네이션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이 언제 형성됐느냐?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 형성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국경이 낮아졌기 때문에 상품이 자유롭게 교류하기 때문에 서비스도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전성시대를 맞이한 거고 그 결과 세계적으로 힘 있는 기업 한 1000개 정도가 전 세계 부가가치의 70%, 80%를 장악하게 된 거죠. 진짜 본격적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일환이 된 것은 2001년 WTO 가입이죠. 무역 대국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 공장이 됐죠.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관세를 부과했고 10%, 25% 그리고 이제 기업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소비자들은 싼 걸 원하고 낮은 물가를 원하잖아요. 그죠? 인플레를 싫어하잖아요. 이 냉엄한 현실이에요, 이게. 30년 동안의 호시절이 끝나고 새로운 험악한 시대에 접어든 거예요. 그걸 인식해야 돼요.